이제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겠죠? 선생님이 늦게 영상 올려서 미안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기말고사 준비하는 첫 번째 생물 다양성부터 선생님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교과서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교과서 반드시 교과서 96쪽에서 112쪽 생물 다양성 읽어주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대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 연결하는 것들이 아직 어려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선생님과 어떻게 할지를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하지만 왼쪽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자, 우리 생물 다양성 교과서를 딱 보면 생물 다양성이 뭐냐?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가 뭐냐? 생물 다양성 보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만 봐서는 이 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서 나가면 내가 공부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물 다양성, 생물의 분류,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 뭘 먼저 공부를 하고 연결 지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해해야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들을 때 무조건 받아 적어가지고 외워야지 이러지 말고 선생님의 저 말뜻은 뭘까? 저 선생님의 지금 저건 어떤 것과 연결하시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딱 들어왔으면 생물 다양성이 뭐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유전자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말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변이, 환경, 적응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를 이해한다는 건 북극여우, 사막여우, 선인장, 갈라파고스선, 핀치새 등의 사례를 통해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변이 환경 적응의 개념을 이용하여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쵸?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 자, 생물을 분류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류를 했더니 이렇게 종속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계문, 강목, 과속적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또 이렇게 분류 체계를 했는데 전체 5개의 개로 생물의 종류를 분류해놨는데 그 분류가 원핵생물계에는 이 5개가 있다는 거 각각이 뭔지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생물 분류 체계 예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양한 생물의 특징을 파악하여 분류 기준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워크북, 교과서 이거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알아서 왜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양성의 혜택이 뭔지, 감소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책을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저는 선생님은 생물 다양성을 공부를 하고, 이 생물 다양성 공부를 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래서 먼저 1번 공부하고
얘를 두 번째 공부하고 얘를 세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자, 생태계의 신비를 잔직한 우포늪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 본문부터 들어갈게요. 자, 미래엔 교과서. 자, 미래엔 교과서 몇 쪽일까요? 몇 쪽이죠? 밑에 쪽을 볼게요. 98쪽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이번에 개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거 체크하면서 합니다. 나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면 내가 뭘 하는구나, 내가 어떤 공부를 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걸 명확하게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학교 화단, 공원 마당 등의 주변에는 나무와 풀, 새, 곤충,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등과 같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처럼 지구에는 매우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며 저마다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환경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여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 실험이 있었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물 다양성의 의미가 뭔지 보도록 합시다. 지구에는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으며 각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처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물 종류가 적으면 다양성이 낮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포늪과 같은 습지에는 다른 생태보다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아가므로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빛, 물, 온도, 토양 등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 다르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진다.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변이와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아지는데 이때 같은 종류의 생김새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얘가 변이 거죠.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그래서 노트에서 필기한 거랑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생태계 다양한 거, 종류가 다양한 거, 이렇게 전체가 지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우리 지구가 안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정리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어떤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란 바로 뭘까? 생물 다양성이란 여러분들 뭘까요? 방금 뭐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자, 이렇게 해갖고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거야.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중에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인데 다양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생김이 달라. 같은 종에서도. 그러면은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인데 유전자의 다양성은 뭘까? 생김이 서로 달라.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라는 말도 써야 돼. 같은 종류의 종에서 생김새의 특성이 다르다. 생김새와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뭘까? 얘는 유전자 다양성.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있었어. 어떤 거지? 음. 자, 생태계가 다양해. 먹거리가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해. 자, 환경이 다양하면 모두 다양해질까? 음. 또 같은 저런 생태계가 다양하면은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아간다. 이건 뭘까요? 종의 다양성. 자,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얘네들의 세계가 어떤 거 하나가 뭐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얽혀져서, 이게 얽혀져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얽혀져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생물의 다양성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복잡한 생태계일수록,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생태계는 또 복잡한 종류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 대체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이제 이런 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의 환경과 생물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어, 변이가 뭔지, 그 다음에 적응이 뭔지, 그리고 환경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종이 다양해지고 생물이 다양해졌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자, 선생님 요거를 어, 레이아웃을 자, 입혀놓고, 자, 선생님 여기다가 바로 적겠습니다. 자, 생물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우리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개념이, 변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지? 환경. 이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아까 다시 생물 다양성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 왜 생물 다양성이 되졌는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물은 어떻게 다양됐을까?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벌써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변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몇 쪽이냐면 100쪽을 봐주세요.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 100쪽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 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얼굴 똑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돌연변이. 여러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돌연변이. 우리는 다 같이 돌연변이. 그래서 아는 사람마다 얼굴 키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도 자세히 보면 같은 것 없어요. 이게 뭐 다양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저마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자, 우리가 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를 선생님하고 노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떻게? 자, 먼저 변이가 뭐다? 변이는 뭐다?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생김새와 특성이 차이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변이라 그래요. 그럼 적응은 뭘까? 적응은 환경부터 하게 되면 더 알기 쉬울 거야. 환경은 먼저 볼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겠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그러면 우리는 뭐야? 환경에 적응은 환경에 맞게 맞춰가는 것. 이게 적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 새로운 친구를 만났으면 새로운 친구가 나랑 똑같진 않아. 그 새로운 친구에게 나를 맞추고 새로운 친구도 나에게 맞추고 그래서 서로 맞춰주는 그 중간 지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적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생물이 다양해졌대요. 자,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우리가 한번 예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교과서에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여우야. 다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네. 자, 그럼 북극여우는 어때? 생김새가 지금. 생김새가 어때, 얘들아? 흰색 털이 있고, 또 뭐 있어? 등치가 좀 크네. 덩치가, 그치? 크다. 그 다음에 사는 곳이 어디야? 북극이지 뭐. 그 다음에 북극의 환경이 어때? 춥고 눈이 많아. 음. 이런 게 있네. 붉은 여우의 생김새의 특징은 어때? 자, 몸집이 약간 중간 되네. 중간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가 작다. 그치? 근데 여기는 귀가 어느 정도 좀 크네. 귀가 한 중간. 붉은색.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붉은 여우에 사는 섬은 붉은 사막이래요. 사막. 아, 사막이란다. 중간. 어디야? 우리 그냥 온대지방. 온대지방이야. 선생님 왜 이래? 온대지방. 자, 온대지방이래요. 어? 온대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통 그냥 풀 있는 지역? 일반 초원? 초원. 자, 이런 거. 자, 그런데 사막여우는 당연히 이름이 사막에서 살겠지. 자, 그런데 귀가 엄청 크네. 그치? 몸은 작네. 그치?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환경에 맞게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갖춰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상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적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응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요거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일어난 핀치새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의 이제 워크북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워크북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이렇게 같은 종이지만 여우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 요렇게 하나의 어떤 변이들이 각각 자기의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을 어떻게 했어? 적응과 변이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질에도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갈 때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 말 너무 중요해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갈 때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손에게 자신이 가진 특성을 전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같은 종류의 생물들 간의 차이가 커져서 다른 생김새와 특성을 지닌 무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종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 여기 이거 진짜 말 멋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두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지?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자, 선생님과 같이 여기에 와서. 자,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다양해졌어? 어떻게 다양해졌어? 같은 종류의 생물일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손에게 자신이 가진 특성을 전달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 말이 아직은 개념이 아직 덜 썼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공부 우리가 워크북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 자, 워크북을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워크북에서, 선생님이 여기를, 핀치새. 자, 핀치새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죠? 자, 핀치새 기억이 나나? 자, 그러면 우리 핀치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변이 환경 적응이라는 말을 이제 했어요. 여기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적어서 이쪽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봤어요. 갈라파고스 섬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매우 어땠어요? 다양했어요. 다양했죠? 그쵸? 갈라파고스 섬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섬에는 어떻게 다양한 종의 핀치가 생겼는지 연구하기에 그랜트 부부는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 했을 때 그런 가설을 세운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어떤 근거였죠? 우리가 한번 갈라파고스에 있는 이때 이 그랜트 부부는 어떤 거였어요? 자, 가설이 뭐죠? 가설 뭐 어떻게 할까? 과학적 근거가. 어, 다양한 환경은 그치? 이 다양한 환경은 핀치새의 종류가 다양해지도록 다양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고 그 자손이 그 자손에게 그 특성이 전달되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면 새로운 종으로 늘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정말 갈라파고스가 그런지 아닌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가 그런지 아닌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영상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 가운데 1977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언제였지? 18개월 동안 가뭄이 안 온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작은 씨앗이 사라지고
작은 씨앗이 사라지고 선인장만 남게 됐어. 선인장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씨앗만 남은 거야. 큰 씨앗만. 남게 된 환경이지. 환경이.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작은 씨앗에다가 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느냐. 바로 뭐죠? 작은 씨앗은, 일단 씨앗은, 이 씨앗은 바로 뭐다? 먹이다. 핀치새의 먹이였어요. 그래서 이 먹이는 결국은 먹이는 생태계, 그치? 생태계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이때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때 중간 땅 핀치, 중간 땅. 부리가 좀 약한 작은 애들은 80%가 죽고 살아남은 개체의 부리 크기에 따른 개체 수를 다 표해봤더니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브레이크 데스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넘버가 되고 그러니까 죽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 많이 죽었어? 중간 애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죽고 자 어디가 바로 요거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딱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76년에 중간 땅 핀치새에 얘네들의 분포를 봤는데 얘네들이 다 죽고 나서 요렇게가 이제 다 죽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현재 살아남은 개체 수가 70 남은 개체 수의 자손의 수예요. 자손의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자. 자, 이게 자손이지. 자, 한번 보자. 요 그래프가 한번 보자. 1976년 중간 땅 핀치의 불이 크게 분포도야. 얘네들이 요렇게 하고 있다가 1977년 어디가 얘네들이 살아남은 수래. 자, 그럼 누가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지? 부리가 큰 아이들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큰 씨앗을 먹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핀치새라고 그래야겠지. 있는 핀치새가 큰, 음, 많이 살아남았어. 자, 그랬더니 얘네들의 자손을 딱 봤더니 얘네 자손들이 어느 쪽이 자, 70년 중간 땅 핀지 풀이 크기 분포도고 중간 땅 핀지 78년 그때 어느 쪽이야? 오른쪽으로 좀 옮겨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큰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았고 이들이 낳은 자손들에게 큰 부리가 전달됐지. 유전돼서 전달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같은 종류의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고 자손에게 그 특성이 전달되며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한 번으로 이루어진 얘기인가 한번 보는 거야. 1984년 강력한 엘니뇨 현상에 이번에는 폭우야. 그래서 섬의 환경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뭄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이 이렇게 생긴 거야. 가시덤불. 그래서 이번에는 큰 부리 가진 애들이 불리해. 큰 부리가 불리해. 자, 그래서 살아남은 중간 땅 빈주와 자손들의 부리 관계는 결국은 부리는 어떻게 됐어? 이때 부리는 작아졌어. 부리는 작아진 것으로 전달. 그래서 3번, 우리가 4번에 통해 낼 수 있는 결론은 뭐지? 바로, 환경을, 그렇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그치? 적응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에 적응해서 순응한 제가 살아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랜 시간을 지난 핀치새들을 가지고 짝짓기를 해봤더니 짝짓기가 안 되더래요. 이건 바로 뭐예요? 짝짓기가 안 돼. 짝짓기를 하는가? No. 그럼 뭐야? 이때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오랜 시간이 지나간 거야. 오랜 시간.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처음에 아까 가설에서 어떤 게 있었니? 이런 말이 하나 나이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바로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로 인해서 우리가 생물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물의 다양성 중에 하나는 이 변이, 적응, 환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림을 보여줘. 어디 있나? 갑자기 그림이 뒤에가 있네요. 그러면 생태계는 그렇게 다양한 종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양한 종들은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가 이렇게 복잡할수록 예를 들어서 이 들쥐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엉이는 들쥐만 이 뒤지. 얘도 먹을 수 있고 얘도 먹을 수 있고 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엉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먹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메뚜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승을 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훨씬 더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이유는 뭐야? 우리들의 우리 생태계는 우리들의 먹거리예요. 우리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장도 돼야 되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도 얘네들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시키는 데는 다들 앞장서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이 생물 다양성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제사회, 국가와 지역사회에 관련된 여기 책의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선생님이 정리하는 건 너무 쉽게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